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영화 부고니아를 2번 보고 왔어요. 부고니아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작품으로 엠마 스톤, 제시 플레먼스, 에이든 델비스 등의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화는 꿀벌들이 꽃에서 꿀을 빨아먹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양봉을 부업으로 하는 테디는 줄어드는 벌들을 보고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디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제약회사 대표인 미셸이 외계인이고 지구를 파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테디는 사촌 동생인 돈과 함께 미셸을 납치하는데요. 이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미셸에게 외계인 황제를 만나서 협상을 하게 해달라고 신문을 하고 고문도 합니다. 고문 장면이 되게 좀 잔인해요. 정기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좀 저는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리고 테디는 신문 중에 군집 붕괴 현상, 즉 꿀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떼죽음을 당하는 현상이 미셸의 회사에서 만든 살충제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이 영화에서 벌이 재차 등장하는데 꽤 중요한 소재로 사용이 돼요. 이 벌에 대해서는 레이첼 카슨이 지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이따가 같이 책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신문 중에 미셸은 테디의 어머니가 자기네 회사에서 임상실험을 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돼요. 그 와중에 테디를 어렸을 때 돌보기도 했지만 괴롭히기도 했던 동네 경찰관 형이 미셸 사건을 조사하러 집에 방문을 하는데요. 테디와 경찰관이 같이 있는 사이에 미셸이랑 돈이 지하실에 같이 숨어 있는데 돈이 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총으로 자살을 해버려요. 이 소리를 듣고 테디가 경찰관을 죽이고 미셸과 돈한테 달려옵니다. 미셸은 이 상황을 모면을 하려고 엄마를 살리기 위한 치료약이 자기 차의 뒷좌석에 부동액 통에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엄마한테 약을 주라고 해요. 그래서 테디는 미셸의 말대로 바로 행동하는데요. 부동액 주사를 맞은 엄마는 곧 죽어버립니다. 테디는 화가 나서 다시 미셸한테 돌아오는데요. 미셸은 테디한테 인간들한테는 공격적인 자살 유전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테디 엄마를 실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하면서 같이 모전에 가서 협상을 하자고 해요. 미셸은 테디에게 자기 사무실 옷장에 들어가면 모선으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무실로 데리고 갑니다. 테디는 자기가 공격을 받을까봐 몸에다가 사제 폭탄을 두르고 옷장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폭탄이 잘못 터지는 바람에 테디는 어이없이 죽고 맙니다. 미셸은 병원으로 이송이 되다가 구급차에서 뛰쳐내려가지고 다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옷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옷장으로 들어간 미셸은 우주선으로 순간이동합니다. 미셸은 테디의 추측대로 외계인이 맞았던 거예요. 미셸은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이기적이고 잔인해졌다고 테디한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셸은 인간들을 오래 지켜봐 오면서 잔인하기만 한 인간들한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디의 말대로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인류가 멸망한 지구에는 한적하게 거니는 고양이와 지저귀는 새들, 꽃에 다가가는 벌의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지구에는 곤충, 동식물들만 살아남고 인류만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저는 테디를 보면서 음모에 빠진 인간의 광기와 잔인함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에는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마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 중에 극단으로 치달은 모습을 영화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평가 중에 미국 사회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좀 생뚱맞은 것 같긴 한데 인간에 의한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한 비판도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감독님이 음모론에 빠진 인간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환경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모두 사회적인 현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고 다 얘기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둘 다 너무 상관이 없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생뚱맞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해외에서는 좀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사회를 잘 보여준 영화라고 평가를 좋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환경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환경 얘기도 같이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벌을 통해서 환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환경 관련 책 중에 고전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은 화학 살충제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이 쓰여진 때가 1962년이거든요. 이 당시 농가에서 쓰여졌던 살충제나 제초제들 때문에 미생물부터 곤충, 새, 포유류, 어류에 이르기까지 죽어가는 모든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살충제 때문에 벌들이 군집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살충제 때문에 벌들이 몇백 통이나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해충 한 종을 죽이려고 많은 새들과 곤충들과 포유류들이 죽어나가는데요. 정부 부처에서는 살충제 때문이 아니라고 해요. 계속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책에 몇 군데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 보는데 너무 슬프고 분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보는데 신기하게 해충들은 죽이려고 약을 뿌리면은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이 생기고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새들이나 곤충, 포유류 같은 동물들은 약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이 살충제가 동물도 죽이는데 당연히 사람들한테도 나쁘겠죠. 이 책에서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온실 노동자, 농장 노동자들 중에 기억력 감퇴, 정신분열, 우울증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살충제 성분이 나쁜지 확인하려고 연구자들이 몸에 직접 발라보기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육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도 막 나타나요. 그런데도 살충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이것이 이득이 빨리 나서 화학 회사들이 살충제 연구와 관련된 대학에 연구비를 퍼붓고 갖가지 살충제를 많이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은 화학 살충제 말고 생물학적 방제라는 좋은 방법도 있거든요. 해충을 잡기 위해서 그 해충의 천적 곤충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나 자연 물질에서 해충들이 싫어하는 물질들을 얻어내는 방법들 등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원하는 해충만 없애고 다른 곤충, 새, 동물, 어류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연구는 너무 느리고 이윤이 확실하게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쓰여져 있고요. 레이첼 카스님은 이 책이 1962년 발행되기 전에 뉴요커에 몇 차례 이런 내용들을 연재를 했었대요. 이 책이 언젠가 출간할 거라는 걸
알게 된 화학업계에서 방해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마 언론을 이용해서 비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이 출간되면서 시민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끌어냈고요. 다음해인 1963년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환경 문제를 다룰 자문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해요. 1969년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 법안을 통과시켰고, 암 연구소는 DDT의 암 유발 증거를 제시해서 각 주들의 DDT 사용 금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침묵의 봄을 읽은 한 상원 의원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자연보호 전국 순례를 건의했고요. 이를 계기로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책 하나가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건데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2025년 영화 부고니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벌들은 화학적 살충제로 죽어가고 있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현재 문제가 되는 살충제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가 있는데요. 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벌들이 집단적으로 사라지는 현상, 즉 군집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는 벌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해서 집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여왕벌의 수를 감소시키는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운동이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2018년도에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는 금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일부 주에서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서울시에서 가로수와 공원에서만 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를 금지했다고 해요. 근데 아직 농가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약 200억 마리의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일어나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뉴스도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심각해서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현재까지도 종종 이런 군집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살충제 하나로만 군집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다른 원인들도 있는데요. 서식지 손실, 기후변화, 스트레스, 먹이식물 부족, 응애 피해, 질병 감염, 과도한 양봉 증가에 따른 야생벌과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벌들이 사라진다고 해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거죠. 벌들이 사라지는 거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 말한 양봉 증가에 따른 야생벌과 경쟁 심화를 좀 더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벌은 12만 종 이상이 된다고 해요. 엄청 많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벌 중에 양봉꿀벌이랑 야생벌이랑 나눌 수가 있어요. 양봉꿀벌은 말 그대로 사람이 키우는 꿀벌을 말하는데요. 양봉꿀벌의 종류에는 한 7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야생벌 종류는 약 2,800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벌이 2,800종이나 되는 거 아셨나요? 저는 진짜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양봉꿀벌은 아무 꽃의 꿀이나 다 잘 먹는다고 해요. 근데 야생벌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꽃의 꿀만 먹는 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꿀벌이
너무 많아서 이 특정 꽃의 꿀들을 마구 먹어버리면은 야생벌은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특정 꽃밖에 못 먹는데, 그러니까 야생벌이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랑도 연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는 양봉이 과도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 어쨌든 현재는 꿀벌도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꿀벌이든 야생벌이든 둘 다 사라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벌들이 중요한 게 우리가 식량으로 하는 곡식이나 과일에 수분을 하는 곤충이라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있는데요. 벌들만 수분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나비, 파리, 모기, 나방 등의 곤충들도 폴리네이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곤충들도 살충제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들만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이 모든 곤충들을 다 같이 지켜줘야 하는데요. 벌이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곤충이라서 곤충 대표로 살충제 반대 투쟁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폴리네이터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마지막에 말해서 많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곤충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무농약 먹거리를 소비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농가들이 농약을 선호하지 않게 되고 소비자들을 위한 더 건강한 먹거리들을 생산하려고 할 거예요. 이 방법은 곤충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엄청 좋은데요. 다만 좀 통장이 가벼워진다는 점. 그래서 자기 사정에 맞게 조금씩 무농약 제품도 사보고 하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두 번째는 벌레들을 너무 싫어하지 말기입니다. 저도 벌레들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긴 하는데요. 무서워만 하고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려고 해요. 꽃이 있는 곳에는 벌레가 당연히 있는 건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벌레가 있으면은 살충제 뿌려서 죽여야 되는 거. 벌레가 왜 이렇게 많지? 하면서 막 민원 넣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꽃이 있는 곳에는 벌레들이 있다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병을 옮길 수 있는 모기나 지파리, 벼룩 이런 거는 해충이니까 죽이긴 해야겠죠. 이런 벌레들은. 하지만 모든 벌레를 싫어하지 말기를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화학 살충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기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집이나 정원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도 환경이나 우리 몸에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사실 살충제 제대로 뿌리면 우리 몸에 영향 안 준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안전한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습기 살균제도 안전하다고 했지만 안전하지 않았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잖아요. 화학 제품은 성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화학 살충제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단체에서 하는 야생벌 시민 모니터링 참여하기나 기부로 후원하기입니다. 환경단체 중에 야생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정책들을 살펴보는 작업들을 해요.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런 일에 직접 참여를 해서 도움을 주거나 기부로 응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단체는 서울환경연합이나 녹색연합이라고 우리나라 토종 환경운동 시민단체가 있어요. 여기를 추천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고 치시면은 우리 동네랑 가까운 환경연합 단체가 있거든요. 뭐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뭐 되게 많아요. 뭐 제주환경운동연합, 이렇게 전국에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기네 동네랑 가까운 곳에 환경단체를 선택해서 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부고니아 영화를 통해서 책 침묵의 보물 기습 추천해 보았어요. 그리고 벌을 포함한 폴리네이터들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 중에 환경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책 읽고 올 테니까 또 와주세요. 이제 진짜 초겨울이 왔는데요. 너무 추워져가지고 집 밖이 너무 위험해졌어요. 집에서 귤 까먹으면서 호빵 호호 불어가면서 책 읽기 너무 좋은 계절이 왔는데요. 재밌는 책 많이 읽으시고 다음에도 또 봬요. 그럼 안녕.